먼저 대통령 무죄 프레임을 가동한다. 자, 이 말씀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국정 안정화의 메시지, 국정을 이제 안정시키겠다. 이것을 발표하겠다. 이게 이제 기각의 시나리오예요. 기각은 확실히 죄가 없다라고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각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야당이 극심하게 이게 이제 탄핵소추거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야권이 반발할 것에 대비해 참 거기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재심 청구에 대응하고 바른정당과의 여권 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각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뭐 원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분은 상당히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나거나 각하난다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사적인 재판에 있어서 무죄를 주장할 거예요. 근데 사실 헌재에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와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범죄와는 전혀 다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연결성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무죄성,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인용이나 이제 기각이나 각하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불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대 몇으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6대 3이냐 뭐.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요. 각하가 됐건 기각이 됐건 5대 3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인용을 하겠다는 게 5고 그 다음에 각하나 기각이 3이어서 결과적으로 기각이나 각하 된 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6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3이라는 소수가 5라는 그런 인용하는 5를 다수를 누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불복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그러한 분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일단은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 보수연합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지금 보수층에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일원이 돼서 그 후보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저 보고서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각이 될 경우에 국정 안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반대 진영에 대한 보복 없음 이걸 선언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무죄이기 때문에 그동안 탄핵을 주장했던 세력, 즉 탈당을 했던 바른정당과 그리고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받은 것은 행정부의 견제 균형 감시 역할을 해야 될 의회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도 다 배지 떼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고 특히 네. 여당 소속이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그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중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다음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밝히기보다 속으로는 준비할지 몰라도 먼저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보수 혁신이 무엇이고 반성과 반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먼저 머리 숙이고 네. 이런 작업들이 철저하게 선행된 이후에 여론을 봐가면서 대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지 지금 인용되었을 경우에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당분간 자유한국당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대통령을 잘못 모신 지에 대해서 근신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뭐 가포 비상경계령처럼 뭐 해외도 나가지 말고 지방도 나가지 마라. 100% 대기해라. 이런 명령을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SNS, 인터넷, 휴대폰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른바 속칭 지라시 그리고 괴담 난무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좀 뽑아봤어요. 네, 바로 이정미 이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통진당 당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격하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또 얘기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탄핵 인용, 정무수석실은 탄핵 기각을 예측하는 보고를 박 대통령에게 했다.
헌재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마구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서 널리 배포시키는 이유가 뭐겠는가? 단순히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묘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저런 식의 뭐라고 할까? 지금 저런 발언들은요. 탄핵 결정 이후에 그 결정에 승복을 않고 뭐를 하기 위한 사회 심리적인 어떤 분위기를 오히려 조성해 놓으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뭐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하도 이제 저게 가짜라는 게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얘기 다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 비슷한 문자 메시지 받은 분들은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테니까 그다지 큰 무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는 안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뭐 춘천이 지역구인데 촛불 집회 때 사우나 갔던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또 촛불 안 꺼진다 이 발언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 김진태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친형이 안성호 대전대 교수인데 이분이 문재인 캠프에 지금 분과위원장으로 있다. 이게 좀 온당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제 본인은 꼼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안상호 교수에게 직접 좀 입장을 들어봤어요. 자, 네, 안 교수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서 캠프에 들어온 거 아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국가 발전에 쓰고 싶은 마음에 지금 들어간 거지 동생과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렇죠. 안창호 재판관의 문제와 안상호 교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창호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측, 아니 대통령 측 대리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묻는 연좌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제목인데요. 정말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안창호 재판관을 추천한 것이 국회 몫이 3인 중에 한 명인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몫입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 흠집내기 위한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 이유는요. 인용이 될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요. 김평우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불복하겠다 이 말은 인용이 될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친박의 어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또 김평우 변호사랑은 이 내용을 전체 보면 인용이 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구태여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좀 뭐 안창호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보수냐 진보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소가 많을 뿐더러 그 부분이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일단 쓰고 네. 그게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면 보수나 진보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제 말한 것 중에서 사실 지방분권 공약인데 그걸 이제 맡고 있는 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네네. 만약에 당선이 되게 나면 뭐 장관으로 갈 수 있는 아주 1후보 자리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형제라고 해서 그거 꼭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좀 흠집내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저는 네. 이런 얘기 자체가 문제 제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고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도 함부로 못하는데 자기 형님을 어떻게 뭐 그렇게 다 정치적으로 집안에서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다 뭐 전략적으로 그 포진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대통령 대리인 측의 그 김평우 변호사가요. 네. 조선시대로 따지면 최순실이 박 대통령 친구인데 네네. 조선시대식 연좌제를 친구가 잘못한 거를 왜 박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네네. 그러냐 그런 논리를 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때는 꼭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의 이중잣대를 보는 것 네네. 같아요. 씁쓸하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일 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 양측의
이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